70세 노인의 로또 당첨, 가족들의 진짜 얼굴. 프롤로그 마이너스 구두 냄새가 배인 인생. 만수의 손가락 끝에는 50년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가죽 냄새, 구두약 냄새, 그리고 땀. 냉새가 뒤섞인 그 손은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의 것이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낡은 구두 수선대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가게는 골목 모퉁이,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있었지만 그래도 단골들은 찾아왔다. 만수 씨 손맛을 봐야 신발이 오래가지.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만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이름은 준호.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만수는 평생을 구두수선으로 살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그랬다. 아들놈 대학만 보내면 된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준호는 만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공부를 잘했고 대기업에 입사했으며 예쁜 여자와 결혼해 손자까지 낳았다. 만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만수는 가끔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게 다인가? 아침에 일어나 구두를 닦고 저녁에 혼자 밥을 먹고 밤에 텔레비전을 보다 잠드는 일상.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걸어왔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짧은 인사뿐이었다. 며느리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고 손자는 용돈을 줄 때만 할아버지를 찾았다. 그래도 만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다들 바쁘지. 나도 젊었을 땐 그랬으니까. 그날 밤 세상이 뒤집혔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만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구두 수선대를 열었고 단골 할머니가 가져온 운동화를 고쳤다.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때웠고 오후에는 동네 아저씨가 맡긴 구두 밑창을 갈았다. 저녁 무렵 손님이 뜸해지자 그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다른 반찬이 없었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말고 문득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로또 용지였다. 일주일 전 편의점에서 우연히 산 것이었다. 에이, 이런 건 늘 꽝이지. 만수는 혼잣말을 했지만 이상하게 손끝이 떨렸다. 텔레비전을 켰다. 로또 추첨 방송이 한창이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이번 주 당첨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7번. 만수는 손에 든 용지를 내려다봤다. 7번이 있었다. 두 번째 숫자 14번. 14번도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세 번째 숫자 21번. 만수의 손이 떨렸다. 21번도 맞았다. 네 번째 숫자 28번. 28번. 다섯 번째 숫자 35번. 35번. 이제 보너스 번호만 남았다. 만수는 숨을 멈췄다. 보너스 번호 42번. 그 순간 만수는 손에 들고 있던 구두소를 떨어뜨렸다. 쿵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1등 28억 원. 이게 정말인가? 만수는 자신의 뺨을 꼬집어 봤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저 멍하니 로또 용지를 바라볼 뿐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만수는 문득 아내 생각이 났다.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내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그 미소가 왠지 슬퍼 보였다. 며칠 동안 만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로또 용지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뒀다. 이상하게도 그 돈이 기쁘기보다는 무섭게 느껴졌다. 이 돈이 내 인생을 바꿀까? 아니면 망칠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 비밀은 언제나 들키는 법. 일주일쯤 지났을까? 만수는 은행 어플을 깔아 로또 당첨금을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 28억이라는 금액이
그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돼 있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다. 만수는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며느리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아버님, 뭐 보세요? 그녀의 눈이 휴대폰 화면에 꽂혔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아버님, 이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28억이요? 아버님, 로또에 당첨되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당첨되셨다면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만수는 얼버무렸다. 아버지, 축하드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준호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왠지 낯설게 들렸다. 다음 날부터 준호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요즘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며느리도 달라졌다. 평소보다 훨씬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혈압약은 다 드셨어요? 제가 병원 예약해드릴까요? 손자도 변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예전엔 용돈 줄 때만 웃던 손자가 이제는 매일 전화를 걸어 애교를 부렸다. 만수는 그 모든 변화를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래, 고맙다고만 답했다. 밤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뭘 기대했던 걸까? 이 나이에 돈을 갖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가족의 가면이 벗겨지다. 며칠이 지나자 가족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와 며느리가 함께 찾아왔다. 아버지, 저희가 상담을 좀 받아봤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상담? 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네, 세무사한테요.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면 혹시라도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온대요.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그래서요, 미리 명의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도 그렇고 예금도요. 명의를 정리? 만수는 천천히 되물었다. 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은 편하게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준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엔 무언가 차갑고 계산적인 것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요, 아버님.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보험도 좀 들어두시는 게 어떨까요?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거죠. 보험? 네, 종신보험이요. 아버님한테 만약에 일이 생기면 저희가 장례 걱정 없이 치를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건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다고만 했다. 준호와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다. 아버지, 그럼 다음 주에 서류 가지고 올게요. 그날 밤 만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멍하니 벽을 바라봤다. 식탁 위엔 오래된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직 어렸던 준호.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던 시절. 만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돈 한 장에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지. 가족회의라는 이름의 전쟁. 일주일 후 준호의 집에서 가족회의가 열렸다. 만수는 초대받았다. 아니, 거의 소환당했다.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 준호, 며느리, 그리고 대학생인 손자까지. 모두가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만수는 소파 한쪽 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아버지.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모인 건요, 아버지 재산 정리 문제 때문이에요. 재산 정리?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나이가 이제 70이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여기 증여 계약서예요. 아버님이 서명만 하시면 저희가 모든 걸 처리할게요. 세금 문제도 알아서 하고요. 그럼 내 돈은? 만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께는 매달 생활비를 드릴게요. 충분히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손자가 끼어들었다. 할아버지, 저도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요. 할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만수는 손자를 바라봤다. 언제부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얼굴을. 너 장학금 받는다며? 그게 끊겼어요. 그래서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혼자 계시면 사기당할 수도 있고 돈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아버님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족끼리 믿고 가야죠. 가족. 그 단어가 만수의 귓가에 맴돌았다. 가족이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준호의 조급한 눈빛, 며느리의 가짜 눈물, 손자의 계산된 표정. 그 모든 것이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알았다. 만수는 짧게 말했다. 생각 좀 해볼게. 아버지, 지금 결정하세요. 준호가 다그쳤다. 하지만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늙었어도 아직 머리는 돌아간다. 조금만 시간을 줘. 그는 집을 나왔다. 뒤에서 준호와 며느리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밤거리를 걸으며 만수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 가족일까? 한 장의 유언장.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책상 앞에 앉았다. 오래된 만년필을 꺼내들고 백지를 펼쳤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는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준호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아마 넌 많이 화가 나 있겠지.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네가 언젠가는 이해해주길 바란다. 너를 키우면서 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어. 네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을 때 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어.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었다. 그런데 말이다.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모든 게 변했어. 네 목소리가 변했고 네 눈빛이 변했고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지. 하지만 아니더구나. 넌 정말로 변한 거였어. 돈 앞에서 네 얼굴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던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 난 네가 돈보다 사람을 택할 줄 알았다. 네가 아버지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나 보다. 그래서 결정했어. 이 돈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쓰기로.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 꿈이 있어도 기회가 없는 젊은이들. 내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너도 알잖아. 네 아버지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난 대학도 못 갔어. 그저 구두나 닦으며 하루하루를 살았지. 하지만 그 덕분에 너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 지금의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이제 내 차례야. 나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그게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흔적이야. 네가 날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언젠가 네가 나이 들어 뒤돌아볼 때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되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언제나. 만수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은행으로 향했다. 마이너스 28억이 사라진 날. 은행 창구에 앉은 만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액 기부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전액이요? 28억 원 전부를요? 네. 장학재단에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곳이면 좋겠습니다. 고객님, 정말로 괜찮으신 거예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고요? 가족? 만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은 이미 없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결정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만수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며칠 후 준호는 은행에 갔다. 아버지 명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계좌는 잔액이 0원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액 기부 처리되었습니다. 무명의 장학재단에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손이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가 왜? 그는 당장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돌아갈 수 없는 강. 만수는 여전히 구두 수선대 앞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구두 한 켤레를 닫고 있던 그는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준호였다.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건 가족 돈이잖아요. 제 돈이잖아요. 만수는 조용히 구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가족이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그건 돈이 생기기 전까지였지. 네가 나를 찾아온 건, 네가 나한테 전화한 건 모두 그 돈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아니라 28억 때문이었어. 아버지.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난 네가 돈보다 사람을 택할 줄 알았다. 네가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틀렸어. 넌 돈을 택했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의 눈물이 만수의 낡은 구두 위로 떨어졌다. 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이제 가거라. 난 괜찮으니까. 아버지 가라고 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집을 나갔다. 뒤에서 만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잘 가라 아들아. 황혼의 평온. 시간이 흘렀다. 만수는 다시 시골로 내려갔다. 구두 수선대를 차리고 마을 사람들의 신발을 고쳐주며 살았다.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편했다.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를 떨고 저녁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가끔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만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아니,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었다. 어느 봄날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만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 무명 장학재단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기부하신 돈으로요. 젊은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처럼 도움받은 학생이 수십 명이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만수는 환하게 웃었다. 그래, 잘 됐구나. 열심히 해라. 젊은이가 돌아간 후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게 맞는 거였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에필로그 마이너스 구두를 닦는 노인. 밤이 깊어가는 시골 마을. 만수의 작은 방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낡은 구두 한 켤레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구두약을 바르고 솔로 문지르고 천으로 광을 냈다. 50년을 해온 일, 그리고 아마도 죽는 날까지 할 일. 방 한 구석에는 가족 사진이